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으로 제가 보내라 했죠. 증거조사 신청서를. 경찰도 검찰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이런 부분들 대질 조사를 해주세요. 누구누구를 참고인 조사를 해주세요. 누구누구를 어떤 부분에 사실 조회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문수송부 촉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좀 더 나가서 탐문 수사를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입증을 위한 어떤 증거 조사 방법이 있겠죠. 증거 조사 신청서는 내용 증명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누구누구를 조사를 해주세요. 두 번째 대질 조사를 해주세요. 세 번째 어떤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해주세요. 네 번째 뭐 무슨 속탁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감정을 해주세요. 감정 전문인한테 감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 바로 증거조사 신청서라 했죠. 그 증거조사 신청서는 반드시 뭐 10가지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개발했는 거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우체국에.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증명의 첫 번째 수신인이 누구냐. 경찰 검찰 같으면 검찰청장, 지검장. 두 번째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이제 지검장.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부장검사. 그다음 세 번째는 담당검사.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라 했죠. 보냈는데 경찰서 같으면은 경찰서장. 그다음에 두 번째 담당과장, 수사과장. 그다음에 세 번째 담당조사관. 이렇게 증거조사 신청서를 뭐 10가지든 이렇게 쭉 어디 장소에 CCTV를 조사를 해주세요. 뭐 어떤 내용들을 저기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보내면은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한 분은 경찰서의 담당자한테 가고 그다음에 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교부를 받아오죠. 우체국에 있는 한 부가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내가 보냈는데 요청을 했는데 국민이 지시를 했는 내용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그 사건에 직무유기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제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증거조사 신청서를 산부를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 경우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성공을 했어요. 어떤 경찰관은 지방인데 당사자 그 고소인 불러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다 시행을 했어요. 왜냐? 자기 직무유기 안 걸리려고.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이 사람 이거 내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걸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거조사 신청서 보냈다.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증거조사 신청 해주세요. 보냈다. 내가 판사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위에 판사입니까? 모든 국민들 위에 판사입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사법부 독립임. 개풀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개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지 맘대로 하는 재판. 기준도 없고 법률적 근거나 이유도 없는 그런 재판.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이 거기다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다 따라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은 판사가 최고의 어떤 권위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조사 신청서를 많이 보냈다. 그런데도 판사가 건의를 내셔서 이거는 기각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 재판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유기. 이제 공수처 잡아 넣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문수송부 촉탁을 했는데 기각합니다 해가지고 안 했는 거 있죠. 녹음 속기 신청합니다 했는데 기각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 거 있죠. 그 일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석궁 교수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그 사건은 우리 시민단체 사건에 1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도 보니까 감정 신청합시다. 그러니까 기각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부러진 화살에도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다 걸리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다 증거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증거조사 신청서를 내용 증명으로 산부를 보내라. 그 판사한테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증거조사 신청서를 산부를 보내라.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보내면은 우체국의 한부, 그 다음에 한부는 상대편 판사에게 가고, 또 한부는 내가 교부 받아오고. 그럼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겁니까? 직무유기 조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자,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 거. 거기에 대한 범죄 구성 요건, 가는 범죄 구성 요건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직무유기, 형법에서 말하는 직무유기는 이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 것인데, 가가 그렇고, 나는 뭐냐면은 위 검사의 피고소인 1, 검사의 직무유기죄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증사실 및 증거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5. 피고소인 1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소인 1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예를 들어서 불기소 처분을 지 맘대로 하는 거,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지멋대로 불기소 처분한 거,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보낸 거, 그건 뭡니까? 공문서 위조한 거죠. 허위의 사실로 했으니까 지멋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판결문도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도 없이 지멋대로 한 것이다. 그럼 뭐죠? 그것도 공문서 위조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검사 상대를 할 때는 먼저 가처분을 먼저 해라. 성명이행 가처분. 너 불기소 처분했는 거, 검사 너 불기소 처분 처분했는 거 그거 성명해라.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라. 그 판사 너 그렇게 판결했는 거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라. 성명 이행 가처분을 먼저 넣어라죠. 먼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공수처를 들어가면은 이 고소장이 들어가면은 아주 증거도 되고 이 새끼들이 왜냐하면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 자꾸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점점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놈은 자꾸 눈덩이 점점 불어나게 돼 있거든. 그걸 만드는 거죠. 지혜롭게. 자, 그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문서 위조는 변조, 그러니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취거, 언닉, 손괴, 취거, 언닉, 손괴. 이것도 전부 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어느 재판 그 기록을 하나 싹 숨겨놔버린 거, 빼돌려버린 거. 그것도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그렇게 해서 공문서 위조.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위조죄가 하나 있고 동행사죄는 별도로 처벌한다 그랬죠. 그것을 아셔가지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무엇을 동행사죄냐? 나한테 교부했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교부했다든지 이런 동행사죄. 동행사죄도 따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증사실 및 증거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법정에서 피고소인 2의 여기서는 검찰개장인데 재판법정에서 판사들이 막말 막 하는 판사들 있죠. 그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됩니다. 왜 그러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인데 지금 여기서는 검찰개장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자행을 한 것인데 불러가지고 벌써 상대편한테 기울어져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하겠다고 불러가지고 오라고 해가 갔더니 막말을 윽박지르고 막말을 막 한 거야. 그랬을 때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서명운동, 시민단체 서명운동 계속했던 게 뭡니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제일 중요한 게 공연성. 공연성은 없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1대1 간에 모욕을 해도 모욕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그 범죄 행위 맞거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전부 다 공연성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빠지도록 돼 있어요. 공연성이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돼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형법을 보면은 불특정, 그 정하지 않은 사람들, 정해진 멤버들 가운데서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다수인, 한 사람이 아니고 2, 3명 이상 그렇게 될 때 이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걸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왜냐하면은 그 모욕하는 거나 명예훼손했는 내용이 게시된 상태, 공연된 상태를 알게 된 것, 그럴 때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처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그것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연성이라는 것은 1대1 간에 감정 대립이 되면서 모욕을 당해도 그거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린 사람은 그럼 피해 안 입은 겁니까? 그 모욕 당해가지고 자살해버렸다. 그럼 피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판례를 보면은 개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렇다면은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욕죄, 명예훼손죄 여기 대해서는 아주 재미나게 지금 이놈들이 장난을 쳐놨는데 뭐냐면은 보통 모욕죄 감정 대립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그 고소하고 민사로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고 막 머리가 아프거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공연성을 만들어. 공연성. 아시겠습니까? 공연성. 그러면 개인적으로 편집만 보냈는데도 그게 명예훼손 걸리고 모욕죄도 걸리는데 명예훼손 걸리는데 그럼 공연성이라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판례가 보면은 완전 뒤죽박죽이라니까. 고무줄 진짜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연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1 간에 모욕이나 감정 대립되고 좀 명예훼손하는 것도 처벌한다 하면 안 하겠죠 사람들이. 공연성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수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모욕죄로 고소하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청구하고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 사건들보다 더 많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많으니까 자기들이 처리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 웬만하면은 공연성 없는 거는 보지 말자. 이래서 공연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일반 국민들이 1대1 감정적으로 만일에 모욕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아주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법이 뭡니까? 일반 그 범죄 행위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형법의 원칙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자, 그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범죄 구성 요건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이 검찰개정이 짓불도 않은 놈이 지가 검사인 것처럼 온갖 명예훼손, 모욕을 했던 윽박지르고 말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증사실 및 증거. 7번은 뭐냐면은 피사실 공표죄예요. 검찰개정이 아까 전에 그 김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알리면 안 되는 내용들, 수사 상황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사받고 있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피사실 공표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똑같이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소인 2가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너 역고소해라.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받아라. 응? 당신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사설 꼬셔가지고 김누구누구에게 결국은 그게 뭐냐? 소송사기라는 게 걸립니다. 소송사기 교사죄. 직접적인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소송사기가 허위의 사실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소송사기가 되고, 허위의 사실로 하게끔 만들어서 교사시켰는 것이 검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는 것이 소송사기 교사죄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송사기 교사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소송사기는 뭐냐면은 일반 사기는 일반인이 1대1을 거래 관계에서 속였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떤 속였다. 어떤 부분을 속이고 이 물건을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속이고 편취를 했다. 이게 사기죠. 그런데 소송사기는 재판부를 속였다는 거예요. 법원을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증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로 내 돈 받을 게 있다라고 민사소장을 내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 그게 소송사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내가 3,000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민사를 걸었어요. 민사를 걸었는데 민사 걸어가지고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받으면은 그게 소송사기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소송사기가 완성된 게 아니야. 판결문을 받는 순간에 소송사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범죄의 완성 부분을 어디에 보느냐면 재판부를 속여가지고 판결문까지 받는 단계. 그런 소송사기.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1,000만 원 주기로 했는 사실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3,000만 원 받기로 했다가 민사 판결 받았다. 다음에 소송사기 걸었을 때 그 사람 증거 없죠. 3,000만 원 받기로 한 증거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사기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무고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소송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형사로 또 걸었어.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만 원에 자기가 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게 뭡니까? 무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고소장 쓰는 것을 계속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면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 너 불기소 처분한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라. 첫 번째. 공무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손해가 보전될 때까지 너는 성명 이행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명 이행을 1항은 성명을 이행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을 법률적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될 때까지는, 내가 피해가 완전히 보존될 때까지는 하루에 100만 원씩 간접 강제를 지급하라. 그게 가처분 먼저 하라 했죠. 먼저 하고 공수처 지면제 들어가라 했죠. 간접 강제 하루에 100만 원씩 그렇게 떼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게 국가에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의 공무원 개인한테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국가로 상대로 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너가 했을 때 네 자의적으로 고의가 있으니까 네가 이 잘못했는 데 대해서 성명해라. 그리고 간접 강제 네 완전히 그 성명할 때까지 성명 이행을 안 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이다. 간접 강제 지급해라. 이걸 가처분 신청 먼저 하라 했죠. 그걸 하고 나서 이 고소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소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고로 잡을 수가 없지. 무고로.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 다 가처분까지 다 했고, 그 없는 사실은, 무고라는 건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꾸며서 공공기관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고의 고의도 깨질 뿐더러 그렇게 된 그 정도 되면은 무고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 그래서 치팡을 보면은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 전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한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분명히 이놈들이 사법부에, 왜냐하면 성명하라, 판사 검사를 상대로 뭐 성명하라, 뭐 정정하라 이러면은 이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각합니다.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분명히 재판을 열어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하했는 그것도 뭡니까? 또 가처분대로 또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겠죠. 1일 100만 원씩 간접 강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놈들이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꿈도 못 깨고 있으니까 계속 꼬투리를 걸어가지고 건수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 그 들어가면은 그놈들 결국은 그 자기들 답변 못해요. 답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루에 100만 원씩이야. 간접 강제 계속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그 만약에 각하에서 계속 안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겠죠. 손해배상. 그 형사 고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공수처에 딱 접수하면 되고. 이제는 국민의 인권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가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대로 활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번을 보면은 고소인이 위 사건 진행 당시 피고소인들에게 보낸 증거조사 신청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증거조사 신청서. 증거조사 신청서의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채 편파 수사를 한 범죄에 대하여,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냐면 결혼은 이제 요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 바퀴벌레 새끼들입니다. 엄정 조사 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한 양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벌금 1,000만 원 이상, 뭐 징역 5년 이하 이래 됐을 때 최하는 벌금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최고는 징역 5년이다, 징역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형, 가장 강한 양형이라 하면 징역형이겠죠. 5년. 그걸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자료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장은 들어갈 때에 1항이 뭐냐면 그 증거 제1호들이 어떻게 하냐면 1하고 정제 1호, 1 정제 2호, 1 정제 1호, 예를 들어서 뭐 녹취록 뭐 일부 이렇다 칩시다. 일부. 그 다음에 정제 2호 또 녹취록 할 때 앞에 1을 다 붙여줘야 돼. 요거 1호야, 1호. 이렇게 붙여야 되고. 민사에서는 뭐냐면은 갑제 1호, 을제 1호 이렇죠. 원고가 갑제 1호. 그 다음에 그 피고가 을제 1호 이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턱대나놓고 갑제 1호 적는 게 아니고 1 찍고 그 다음에 갑제 1호, 1 찍고 갑제 2호, 1 찍고 갑제 3호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을도 마찬가지 1 찍고 그 다음에 을제 1호, 그 다음에 1 찍고 을제 2호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증거가 뭐 있다라고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21년 1월 몇 월 며칠 위 고소인 누구인 대한민국 공수처 규정 이래 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증거를 뒤에 붙여야 되겠죠. 정제 1호부터 정제 2호, 정사 3호, 5호까지 이제 다 붙이겠죠. 붙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간인을 해야 됩니다. 한 장 접어서 접힌 부분에다 도장을 찍는 거, 뒷장하고 앞장 뒷면하고 찍는 거, 그걸 간인을 해야 돼요. 간인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이제 앞으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증거를 만들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첨부시키는 문서는 전부 다 원본 대조필 다 찍으세요. 원본이라 할지라도 원본 대조필 찍으세요. 원본, 예를 들어서 공정사무실에서 우리가 받는 거 보면은,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 공정사무실 있죠. 공정사무실에 받는 거 보면은 우리가 원본을 이렇게 받는 경우 있고, 또 원본 대조필을 한 부를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경우 있는데, 원본 대조필을 보통 우리가 사본을 보통 법원에 제출할 때 사본을 복사를 떠가지고 첨부시키고 간인 찍어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전부 다 원본 대조필을 다 찍어야 됩니다. 원본 대조필 옆에 내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그 옆에다가 정제 1호 도장 찍고, 그 옆에도 도장 찍고. 정제 1호가 예를 들어서 3부다 하면 문서가 석장이다 하면은 정제 1호의 문서가 석장이다 정제 1호 다시 1, 그 다음에 정제 1호 다시 2,
정제 1호 다시 3 이렇게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문서를 빼버리고 법원 서기가 중간에서 사무관이 장난을 치고 검찰개정이 중간에서 서류를 빼버리고 장난치고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단체와는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뭐 서류가 제출하는데 없고 뭐 엉뚱한 서류가 들어가 있고 빼버리고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의사표현이라고 그랬죠. 의사표현, 법률행위 의사표현 이것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주장하고 진술하고 다투고 나가서 나갈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전부 다 도장 찍고 뭐 대조필도 찍고 정제 1호 1-1, 1-2 도장 찍고 그 다음 그 옆에 자기 도장 찍고 요 고소인 옆에도 이인에도 도장 찍고 전부 다 간이 다 찍고 제일 앞에 고소장이다 보면 고소인 있죠. 거기다 또 도장 하나 더 찍으세요. 확실하게 내가 고소인이다 하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고소장을 이제 작성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범죄 구성 요건, 기본서, 형법, 이재상 형법 총론과 각론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직권 남용이다 하면 직권 남용에 펼쳐가지고 어떤 부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저 검찰계장이 저 검사가 저 판사가 저런 행동을 했는데 저게 나한테 직권 남용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직무유기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건 행위는 있었는데 죄가 안 된다고 처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뭐 있느냐. 입증 사실이 뭐 있느냐. 자, 증거에는 간단하게 제가 다음에 증거 만드는 방법, 증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증거는 인증, 첫 번째 인증, 사람 증거, 두 번째는 물증, 어떤 물건의 증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증, 문서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사람 증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우리 참여시민단체 카페에다 계속 올렸습니다. 올렸고 제가 강조를 늘 했던 것인데 정인 진술서를 받되 사람 증거는 정인 진술서를 받되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아라. 그거는 재판법정에서 강력한 어떤 증거로서 작용을 한다. 그 정인 진술서의 내용이 뭐냐? 위 정인은 어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사실에 대한 정인인데 추후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진술하겠습니다. 하고 다음하고 첫 번째 어떤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그 정인하고 같이 가서 공정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부르겠죠. 그 정인을. 그래서 이 정인 진술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 다 해봤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공정 서류를 만들어줘요. 공정 서류를 만들어주면은 그것은 변호사가 왜냐하면 제3자로서 아까 전에 그 내용 증명을 볼 때 우체국에 한부가 남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체국에 한부가 남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사무실에 공정 사무실에 거기서도 한부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증인이 되는 거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한. 그러면은 나중에 만일이 안 되면은 나중에 그 정인이 공정을 썼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만일에 공정을 썼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 마음이 변해버렸다. 변심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럼 누구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 변호사 부르면 되겠지. 변호사 불러서 그때 정인이 그 변호사 사무실 공정 사무실에 왔을 때 이렇게 확인했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그때 했기 때문에 내가 공정해드렸습니다. 게임 끝났잖아. 그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정인 인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증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서증은 원본 대조필, 정제 1호 이런 식으로 다 제출해야 되고 만일에 내가 안 갖고 있다. 어떤 기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거조사 신청서
정보조사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내용 증명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기관이 사실 조회를 해서 정보조사를 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 바퀴벌레 새끼들 편법 쓰는 거 술수 부리는데 당하지 말아야 되고 정신들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공수처 들어갈 때에 이 고소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사표현 논리 정연하게 육하 원칙에 맞게끔 진술하는 방법부터 먼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말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으로 내가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해서 어필을 해나가고 어떻게 정의를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막 잡아놔가지고 안 본다니까. 그러면은 그 공수처의 수사검사도 마찬가지로 인간 아니겠어요?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처음이라서 뭐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한 가지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